찐 투자자 여러분,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 이유가 정말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너무 나빠서일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유튜브의 추천 종목, 그리고 정체 모를 고급 정보들의 영혼을 맡기곤 합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밤길을 헤드라이트도 없이 전력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리에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꼭대기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버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상상해보세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아이작 뉴턴조차 주식 투자로 전 재산을 날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죠. 왜일까요? 바로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이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술주 열풍이 불 때도 코인 광풍이 불 때도 묵묵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순한 투자 기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가장 강력한 철학이자 방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수익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부터 99%의 개미는 절대 깨닫지 못하는 버핏의 능력 범위라는 마법의 원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다시 능력 범위라는 고전적인 원칙을 꺼내들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AI,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같은 화려한 용어들이 쏟아지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내가 무엇을 사는지 모른 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가 오히려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독이 된 셈입니다. 과거를 돌아봅시다. 199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수많은 투자자가 인터넷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들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그때 나는 기술주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비난과 조롱을 한 몸에 받았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거품이 걷히고 난 뒤 마지막까지 웃은 사람은 결국 자신의 원안에 머물렀던 버핏이었습니다. 팩트는 명확합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의 광기는 항상 모르는 영역에 대한 탐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시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이 반도체로 돈을 벌었다니까 나도 사고, 옆집 철수가 코인으로 대박났다니까 나도 뛰어듭니다. 하지만 왜 그 기업이 돈을 버는지, 그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지 3분 이상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벼랑 끝에서 눈을 감고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버핏은 말했습니다. 원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원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다 라고 말이죠. 자, 이제 본질로 들어가 보죠. 워런 버핏이 말하는 능력 범위란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를 명확히 긋는 것입니다. 버핏은 똑똑한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IQ 160인 사람이 180인 척 행동할 때 재앙이 시작된다고요. 반대로 IQ 120인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면 그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버핏의 콤비인 찰리 멍거는 이를 지식의 격차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살 때 그 기업이 10년 뒤에도 돈을 벌고 있을지,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방어할지 눈을 감고도 그려낼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러는데 이게 대박이래 혹은 앞으로 이 산업이 뜬대 라는 막연한 기대감뿐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원을 넘어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정글로 걸어 들어간 셈입니다. 여기서 버핏이 즐겨 쓰는 비유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전설적인 타자 테드 윌리엄스의 스트라이크 존 이론이죠. 야구에서 타자는 모든 공의 배트를 휘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칠 수 있는 해피존에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매일 수천 개의 종목이라는 공을 던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능력 범위, 즉 여러분의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지 않는 공은 그냥 흘려보내면 그만입니다. 휘두르지 않는다고 아웃되지 않는 게임, 그게 바로 주식 투자니까요. 하지만 팩트는 냉정합니다.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기다림을 실패라고 착각합니다. 남들이 수익을 인증할 때 나만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원을 넓히는 공부 대신 남의 원을 훔쳐보며 무리한 베팅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락장에서 계좌가 차참하게 부서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성패는 얼마나 넓은 영토를 가졌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영토를 얼마나 단단하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나리오 A는 현자의 길입니다. 찐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 범위를 철저히 지키며 투자를 이어갈 때 벌어질 마법 같은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주변에서 코인으로 몇 배를 벌었네, 이름도 생소한 바이오주로 대박이 났네 하며 떠들썩해도 여러분은 평온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그들이 걷는 길이 얼마나 얇은 얼음판인지 알고 본인이 서 있는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무기는 심리적 우위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비즈니스, 즉 나의 원 안에 있는 기업에 투자했다면 시장이 흔들려도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좋은 기업이 이렇게 싸졌다고? 라며 웃으며 비중을 늘리죠. 팩트는 간단합니다.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수십 년간 우상향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남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실수를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원 밖에서 도박을 즐기던 이들이 하락장을 맞이해 원금을 까먹고 시장을 떠날 때 여러분은 복리의 마법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자본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투자의 제1원칙임을 몸소 증명하는 생이죠. 화려하진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계좌는 단단한 요새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핏이 90세가 넘도록 최고의 부자로 남을 수 있었던 시나리오 A의 결말입니다. 반대로 시나리오 B는 탐욕이 부르는 파멸의 시나리오입니다. 찐 투자자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장이 불타오를 때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만 소외되는 것 아냐? 라는 포모,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성을 집어삼킬 때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산업, 재무제표조차 확인하지 않은 급등주에 이번엔 다르겠지라며 원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원 밖으로 나간 투자는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내가 천재인 것 같지만 예상치 못한 악재로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왜 떨어지는지 모르니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손절을 해야 할지 물을 타야 할지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공포에 질려 최악의 바닥에서 주식을 던지거나 반대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어 소중한 기회비용을 허공에 날려버리게 됩니다. 팩트는 잔인합니다. 주식시장은 모르는 사람의 돈을 아는 사람의 주머니로 옮겨주는 거대한 장치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 범위를 무시하고 운에 기댄 투자를 반복한다면 시장은 반드시 그 대가를 가혹하게 받아낼 것입니다.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무너진 멘탈을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버핏의 경고를 무시한 99%의 개미들이 마주하게 될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찐 투자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막연한 공포나 탐욕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고 우상향시킬 구체적인 액션 플랜 3가지를 제시해드립니다. 첫 번째, 지금 즉시 나의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세요.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3분 안에 완벽히 설명할 수 있고 향후 5년 뒤의 모습이 그려지는 산업과 기업 5가지만 추려보는 겁니다. 그 외의 종목은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 보여도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숫자로 증명된 해자에 집중하세요. 워런 버핏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지난 5년 이상의 영업이익률, ROE, 자기자본 이익률, 그리고 현금 흐름표를 확인하며 이 회사가 정말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졌는지 팩트체크를 해야 합니다. 주가는 변동하지만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 팩트니까요. 이 원 안에 있는 기업이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을 때만 움직이십시오. 마지막 3번째, 분할 매수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능력 범위 안의 종목이라도 시장의 변동성까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 정해진 비중 내에서 철저히 분할 매수하며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원은 공부를 통해 넓히는 것이지 베팅 금액을 키워서 넓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오늘 함께 나눈 워런 버핏의 능력 범위 투자법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낼 핵심 내용을 3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원의 크기보다 원의 경계를 아는 것이 생존의 결세입니다.
둘째, 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지 않는 공에는 절대 배트를 휘두르지 마세요. 셋째, 투자는 지능의 게임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의 게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투자는 때로 외로운 싸움입니다. 남들이 화려한 수익률을 뽐낼 때 묵묵히 자신의 원을 지키는 것은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최후의 미소를 짓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을 지키고 있다면 부의 기회는 반드시 그 안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전략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만의 투자 원칙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찐 투자 전략은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찐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